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답답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나서 혹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그냥 훌쩍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었던 순간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정 씨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51살의 소정 씨는 결혼한 지 25해가 된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모든 것이 버거워졌어요. 자, 그럼 소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밤 11시 반, 소정은 침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지? 소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또 다퉜거든요.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야.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굴어?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소정은 베개를 머리에 덮어쓰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고집스럽다고? 그럼 당신은 뭐야? 내가 하는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으면서 결혼 초에는 이런 다툼도 금세 화해했었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서로 비껴나가기만 하는 걸까요? 소정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심야 방송도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때 문득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소정 대리,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고객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 소정은 이미 3번째 수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가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과장은 그냥 휙 돌아서 버렸어요. 알아서 해보세요. 경력이 몇 년인데 이것도 모르나? 그 순간 소정은 목이 메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2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모든 게 어려운 걸까요? 예전엔 이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게 되었어요. 소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어요.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의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소정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살고 있는 건가? 문득 어디론가 가고 싶어졌어요. 멀리, 아주 멀리. 소정은 핸드폰을 들고 버스 시간표를 검색해봤습니다. 속초행 심야버스. 손가락이 저절로 화면을 터치했어요. 밤 12시 30분 출발. 예약하시겠습니까? 소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걸 충동이라고 하나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그녀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자. 소정은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속옷 두어 벌, 간단한 옷까지, 세면 도구. 가방은 정말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게 맞는 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51살의 얼굴에 어딘가 서글픈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정은 남편에게 쪽지를 써놓았어요. 갑자기 답답해서 하루 이틀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터미널까지 택시를 탔어요. 기사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밤에 어디 가시나요? 속초요. 아, 여행이군요. 좋겠네요. 여행이라.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게 여행인지 도망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터미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각자 다른 이유로 이 밤에 길을 떠나는 사람들. 소정은 자신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소정은 표를 끊으며 문득 궁금해졌어요. 나는 속초에 가서 뭘 할까? 특별한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끝이 보이는 풍경. 그런 게 지금 필요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를 찾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옆자리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소정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는 낡은 지도 한 장을 펼쳐놓고 뭔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작은 패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산악구조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자는 소정이 자리에 앉는 것도 모르는 듯 계속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창밖을 응시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생각이 서려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엔진 소리와 함께 도시의 불빛들이 뒤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은 창에 기대어 바깥을 바라봤어요. 밤늦은 고속도로는 한적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트럭의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가 사라졌어요. 끝이 보이는 풍경이 필요해요. 옆자리 남자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소정을 보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혼잣말이었죠. 하지만 소정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끝이 보이는 풍경, 바로 그거였어요. 소정이 지금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어디까지 계속 가야 하는지 모르는 이 막막한 일상이 아니라 끝이 보이는 어떤 풍경. 소정은 남자를 슬쩍 쳐다봤어요.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접어서 가방에 넣으면서 구조대 패치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소정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레일이 아닌 도로 위를 달리는 진동이 몸에 전해져 왔어요. 창밖으로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들이 뭔가를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변화, 곧 닥칠 무언가의 변화를. 소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는 않았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기대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속초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을까? 그건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가보는 거였습니다. 끝이 보이는 풍경을 찾아서, 그리고 거기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밤을 가르며 새벽을 향해. 소정과 옆자리 남자 두 사람을 태우고 각자 다른 이유로 길을 떠났지만 어쩌면 비슷한 것을 찾고 있는 두 사람을. 창밖으로는 여전히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두 사람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남기면서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았지만 소정은 벌써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짠내와 함께 불어올 새로운 바람의 냄새를. 새벽 5시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소정은 버스에서 내리면서 어깨가 뻐근한 걸 느꼈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싸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아, 정말 바다구나. 소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공기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뒤에서 누군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옆자리에 앉았던 그 남자, 도연이었어요. 그는 가방을 메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속초에 자주 오세요? 소정이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전에 일 때문에 몇 번 와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속초가. 소정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건가요? 특별히 정한 곳은 없어요. 그냥 바다나 보려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딱히 갈 곳은.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시장 쪽으로 가보시겠어요? 도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문 연 곳이 별로 없을 텐데 시장은 일찍 열거든요.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뭔가 따뜻한 거 먹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걸으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길 양쪽으로는 아직 문을 닫은 상점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가끔씩 지나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서울 사시죠? 도연이 물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버스표 보였거든요.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그럼 우리 비슷한 이유로 여기 온 건가요? 소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도요. 답답해서 온 거라면 말이죠. 그 말에 소정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답답해서 온 거였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몇몇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생선 가게에서는 아저씨가 얼음 위에 생선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서는 할머니가 물을 뿌리며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일찍 시작하시네요. 소정이 감탄했습니다. 바닷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도연이 말했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그 말에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었어요. 도연이 이곳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쪽 골목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국밥 냄새네요. 소정이 말했어요. 춘자네 국밥집이에요. 도연이 그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오래된 집이에요. 가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작은 국밥집이 있었어요. 춘자네 국밥이라고 쓰인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어서 오세요. 안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바로 장춘자 사장님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밝았습니다. 이른 시간에 오셨네요. 여행객들이신가 봐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소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피곤하실 텐데 따뜻한 국물부터 드세요. 우리 명태국 끓인 지 막 됐거든요. 춘자 사장님은 능숙하게 국밥 2그릇을 차려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보니 소정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배고팠구나. 소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드세요. 드세요. 배고플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춘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정은 국물 한 숟가락을 떴어요. 따뜻하고 진한 맛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아, 맛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 국물은 새벽부터 우린 거예요. 정성이 다르죠. 도연도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뭔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춘자 사장님이 도연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아드님, 혹시 전에 여기 와본 적 있나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연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일 때문에 와봤습니다. 아, 그래요? 뭔가 익숙하다 했어요. 춘자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오신 거네요. 우리 속초가 많이 변했죠? 네, 조금요. 도연의 대답은 짧았어요. 소정은 도연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춘자 사장님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읽었는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데 살면 더 그렇겠고. 맞아요. 정말 답답해요. 소정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 서울에서 살아봤거든요. 그때는 정말 숨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후회 안 하세요? 소정이 물었어요. 춘자 사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그랬죠. 처음엔 서울에 있으면 뭔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더라고요. 춘자 사장님이 국그릇에 국물을 더 부어주며 계속했어요. 등대를 보세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등대는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불은 꺼지지 않아요. 등대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마음속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요즘 자신이 바로 그랬거든요. 파도에 휩쓸려 흔들리기만 하고 마음속 불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도연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춘자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등대는 흔들려도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렇죠. 그게 등대의 역할이에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춘자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주는 깊이가 있었어요. 소정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도 그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등대는 흔들려도 불은 꺼지지 않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자신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 잘 먹었습니다. 도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소정도 인사했습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춘자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산을 하려는 소정을 보고 도연이 말했어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같이 먹었는데 괜찮아요. 제가 이 집을 알고 있었으니까. 도연은 조용히 계산을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까보다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시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요. 밥값까지. 소정이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혼자 먹기는 좀 그랬거든요. 두 사람은 다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춘자 사장님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따뜻한 국밥 때문인지 마음이 조금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옷가게도 벌써 열었네요. 소정이 말했어요. 이 시간에도 손님이 오나 봐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은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바다와 함께 살면 그렇게 되나 봐요. 물때에 맞춰 살아가니까. 도연의 말에는 뭔가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가 이곳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소정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으니까. 대신 소정은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요즘 모든 게 답답했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직장일도. 그래서 혼자 여행을? 네, 그냥 어디든 떠나고 싶었어요. 멀리, 아주 멀리.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답답해서 나온 거예요. 뭔가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런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해결책이라. 저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두 사람은 시장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정의 가슴이 두둥거렸어요. 드디어 바다를 보는 거였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바다가 소정이 흥겨워했어요. 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느낀 온기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같은 새벽 공기를 마시고 같은 국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걸으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호감과는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연결이었어요. 상처받은 영혼끼리 느끼는 그런 공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배려 깊은 행동들, 계산을 대신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말없이 함께 걸어주는 것들, 그런 작은 배려들이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소정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균열 사이로 따뜻한 것들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춘자 사장님의 말도 그랬고 도연의 조용한 배려도 그랬고 이 새벽 바닷가 공기도 그랬어요. 소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혼자 왔다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것 같았어요. 혼자였다면 그냥 바다만 보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을 텐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온기를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기 등대가 보이네요. 도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소정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정말 멀리 등대가 서 있었습니다. 춘자 사장님이 말한 그 등대인가요? 아마도요. 등대는 저렇게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죠. 흔들려도 불은 꺼지지 않는. 소정이 중얼거렸을 때 도연도 함께 말했어요. 등대처럼.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한 것을 깨닫고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뭔가 따뜻한 것이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서로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바다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파도 소리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바닷가로 향하던 두 사람은 길가에 있는 작은 서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다책방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점이 벌써 문을 열었네요. 소정이 신기해했습니다. 도연은 그 서점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시겠어요? 소정이 제안했어요. 저 책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 냄새와 함께 고요함이 감쌌어요. 생각보다 꽤 넓었습니다. 벽면 가득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카페 공간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40대 중반 정도의 여자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구경만 해도 되나요? 소정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보세요. 커피도 드실 수 있어요. 소정은 이런저런 책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관련 책들도 있고 시집들도 있고 소설들도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소정이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 도연이 한 권의 낡은 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산악구조일지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산악구조일지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란 듯 책을 덮었어요. 아, 네. 그냥 혹시 산악구조대 일을 하셨어요? 어제 버스에서 패치를 봤거든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했었어요. 대단하시네요. 힘든 일이잖아요. 힘들긴 했죠. 도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소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다시 일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어느 페이지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소정도 옆에서 슬쩍 봤는데 빨간 펜으로 밑줄 친 문장이 보였어요. 되돌아가도 다른 방식으로.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실패해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시 시도한다는 구조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도연이 말을 멈췄어요. 소정은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기회가요? 되돌아가서 다른 방식으로 해볼 기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큰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소정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도연에게 큰 실패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앉으시겠어요? 소정이 근처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점 한쪽 구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도연은 일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3년 전 일이에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팀이 지리산에 구조 출동을 했어요. 50대 남성이 등산 중에 실족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진 사고였거든요. 소정은 조용히 들었어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절벽이 너무 가파르고 날씨도 안 좋아지고 있었죠.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분은 의식은 있었어요. 저희가 로프를 내리자 제발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팀장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날씨가 급변하고 있어서 더 기다리면 위험했거든요.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런데 저는 성급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빨리 끝내려고만 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로프 설치를 잘못했어요.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분을 끌어올리던 중에 도연이 말을 멈췄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로프가 끊어졌어요. 소정은 숨을 죽였어요. 그분은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셨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꺼졌어요.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제가 좀 더 차분하게 했다면 그분을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소정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처는 말로 위로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네,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그분 목소리가 들려서 제발 살려달라는. 도연은 고개를 떨겼습니다. 가족들에게 사과도 드렸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한 사람의 목숨을. 그런데 여기 왜 오셨어요? 이곳이 그분 고향이에요.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매년 한 번씩 와서 바다에 꽃을 띄워드려요. 소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도연이 3년 동안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져왔다는 것이 그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도연의 목소리에 자책이 가득했어요. 물론 그렇진 않지만 저는 구조대원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일이었는데 오히려 죽게 만들었어요. 소정은 도연의 아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도연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남편과의 불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하지만 그것도 나름의 무게가 있었죠. 저도 요즘 힘들어요. 소정이 말했어요. 물론 도연 씨만큼은 아니지만 도연이 소정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자꾸 다투게 되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엔 뭘 해도 삐걱거려요. 어떤 일로요? 사소한 거예요. 정말 사소한. 집안일, 용돈 문제, 아이들 교육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지 않아요. 소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인정은 안 해주고 젊은 애들은 빨리 승진하는데 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힘드시겠어요. 근데 가장 힘든 건 제가 무뿌리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소정의 목소리에도 지침이 묻어 있었어요. 매일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집에 와서 똑같이 잠들고 반복이군요. 네. 끝없는 반복. 그런데 뭔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의 무게는 비슷했습니다. 저는 번아웃인 것 같아요. 소정이 말했어요. 모든 게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요. 저도 비슷해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고백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말이에요. 소정이 일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문장. 되돌아가도 다른 방식으로. 네. 도연 씨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되돌아갈 수는 없어도 지금부터라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도연은 소정을 바라봤어요. 그분을 살려낼 수는 없지만 그분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거요. 다른 사람들을요? 네. 꼭 구조대가 아니어도 사람을 돕는 일은 많잖아요. 소정의 말에 도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소정이 계속 말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른 방식으로 소통해 볼 수는 있겠죠. 쉽지 않을 텐데요. 물론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안 그러면 계속 이대로잖아요. 도연은 다시 일지를 들여다봤어요. 그 빨간 밑줄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책의 문장이 아니라 희망의 문장으로. 도연 씨는 이 서점에 자주 오세요? 소정이 물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요. 이곳에 오면 마음이 조금 정리돼요. 주인분이 친절하시네요. 그때 서점 주인이 다가왔어요. 커피 드릴까요? 서비스예요. 아, 고맙습니다. 소정이 대답했어요. 커피 향이 퍼지자 서점 안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이 일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소정이 서점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 그거요? 몇 년 전에 한 분이 기증해 주신 거예요. 산악구조대 일을 하셨던 분인데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특히 같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 지금도 가끔 오세요? 아니요. 이사 가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오셨을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연은 일지를 다시 펼쳤어요.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필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 이거 보세요. 소정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누군가가 적어놓은 문장이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소정이 말했어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겠어요.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어떤 시작을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이대로 계속 과거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겠죠. 소정은 도연의 변화를 느꼈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정이 말했어요. 남편과 다시 대화해봐야겠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잘 될 거예요. 도연 씨도요. 분명히.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다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과거의 그림자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의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 도연은 일지를 덮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빌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점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소정도 한 권의 책을 골랐어요. 시집이었습니다. 저도 이거 사갈게요. 계산을 마치고 서점을 나오니 해가 더욱 높이 떠 있었어요. 바다 보러 갈까요? 도연이 제안했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닷가로 향했어요. 각자 품에 책을 안고서 도연은 구조일지를, 소정은 시집을,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기 위한 책과 미래의 희망을 품기 위한 책. 두 사람의 걸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치유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두 사람. 바다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파도 소리도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서점을 나온 두 사람은 천천히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길은 그리 멀지 않았어요. 10분 정도 걸으니 드디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소정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동해바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해변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크네요. 소정이 중얼거렸어요. 도연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셨다고 했죠? 소정이 물었어요. 네, 1년에 한 번씩은. 도연이 대답했어요. 그분,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소정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도연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어요.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지만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소정은 파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파도. 끝없이 반복되는 그 움직임. 신기해요. 소정이 말했어요. 뭐가요? 파도요. 계속 밀려오잖아요. 부서져도 또 다시 밀려와요. 도연도 파도를 바라봤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소정이 계속 말했어요. 아무리 해변에 부딪혀서 깨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밀려오잖아요. 그러네요. 사람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닐까요? 소정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또 다시 일어나서 시도하는 거요. 쉽지 않죠.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저도 잘 안 돼요. 소정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과 싸우고 나면 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걸어봐야지 생각하는데 막상은 그러지 못해요. 자존심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습관 때문인 것도 있어요. 25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소정은 모래를 한 움큼 집어서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춘자 사장님 말씀 듣고 도연 씨 이야기 듣고 나니까. 뭐려? 제가 너무 고집불통이었나 봐요. 남편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조용히 들었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입장만 내세우기 바빴죠. 소정의 목소리에 반성이 묻어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직원들이 빨리 승진한다고 질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노력은 보지 않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죠.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인정해야겠어요. 제가 바뀌어야 상황이 바뀌잖아요. 소정은 다시 파도를 바라봤어요. 저 파도처럼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요. 그때 도현이 입을 열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어떠뇨? 3년 동안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분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그냥 갇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도현은 품에서 구조일지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 일지를 보니까 다른 구조대원들도 실패를 경험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더 나은 구조대원이 되려고 노력했더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버렸죠. 이해해요. 너무 힘드셨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겠어요. 도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뭔가 해야겠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을. 도연은 일지를 펼쳐서 그 빨간 밑줄을 다시 봤어요. 되돌아가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말의 뜻을 알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군요.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더니 모래사장에 내려앉았습니다. 갈매기네요. 소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갈매기는 두 사람을 신기하게 바라보더니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물고기를 낚아채고 사라졌습니다. 자유로워 보여요. 소정이 감탄했어요. 부럽기도 하고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노력해 볼 수는 있겠죠. 소정은 일어나서 파도 가까이로 갔어요. 파도가 발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연 씨도 와보세요. 소정이 손짓했어요. 도연도 일어나서 소정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파도를 맞았습니다. 시원해요. 소정이 웃었어요. 정말 그러네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두 사람의 발이 모래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파도가 빠져나가면 다시 새로운 모래가 발을 감쌌습니다. 계속 바뀌네요. 소정이 신기해했어요. 똑같은 파도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어요. 매 순간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바뀔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겠죠. 두 사람은 한참을 파도와 함께 놀았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소정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도연도 덩달아 웃으며 함께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파도가 밀려와서 소정의 바지 끝을 적셨어요. 아, 젖었어요. 소정이 웃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걸요. 소정은 젖은 바지를 털면서 말했어요. 이런 거 언제 해봤나 싶어요. 파도랑 장난치는 거. 저도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일이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른답지 못하다고. 소정은 다시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나 싶어요. 이렇게 즐거운 일을. 도연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놀았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게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진지하게만 살았을까요? 어른이 되면서부터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재미는
포기하고 살았어요. 소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할 거예요. 소정이 중얼거렸어요. 재미없게 사는 거. 그럴까요?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부가 언제부터인가 웃으면서 대화한 적이 별로 없어요. 소정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어요. 항상 진지한 얘기만 하죠. 집안일, 돈 문제, 아이들 교육, 그런 것만. 즐거운 대화는 안 하시나요? 요즘엔 거의 없어요. 예전엔 그래도 드라마 얘기도 하고 영화 보러도 가고 그랬는데 소정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서로에게 재미없는 사람이 된 게. 도연은 조용히 들었어요. 저희 부부도 처음엔 연애하듯 살았거든요. 손도 잡고 다니고 데이트도 자주 하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냥 동거인 같아요. 같은 집에 사는. 소정의 말에 도연도 공감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도 연인이 있었어요. 예전에. 도연이 말했어요. 그래요? 네. 5년 정도 만났는데 사고 이후로 헤어졌어요. 사고 때문에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제가 너무 우울해져서요. 그 사람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어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나? 외로우셨겠어요. 많이요. 정말 많이. 도연은 모래 위에 선을 그어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소정 씨를 만나서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서. 소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요즘 너무 외로웠거든요. 남편은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없으니까. 이해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파도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밀려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 파도를 보니까 뭔가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소정이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도. 소정은 일어나서 해변을 걸어보기 시작했어요. 도연도 따라서 걸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남편한테 사과할 거예요. 소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제 다툰 것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재미있게 살아보자고 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예전처럼 데이트도 해보고. 소정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직장에서도 마음가짐을 바꿔볼 거예요. 젊은 직원들을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해요. 어떻게요?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업무, 노하우도 알려주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그러면 저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들도 도움받고 서로 윈윈이잖아요. 소정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어요. 그 발자국이 금세 파도에 씻겨 사라졌지만 또 새로운 발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도연은 구조일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일단 이 일지를 제대로 읽어볼 거예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상담을 받아볼까 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료하고 싶어요. 훌륭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네, 그동안 혼자서 해결하려고만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도 찾아볼 거예요. 꼭 구조대가 아니어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예를 들면요. 안전교육이나 응급처치 교육 같은 거요. 제 경험을 살려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소정은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학교나 회사에서
안전교육 강사로 일할 수도 있고, 소방서에서 시민교육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도연 씨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분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도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다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해변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 앉았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소정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벌써 11시군요. 곧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두 사람은 아쉬워하며 앉았어요. 오늘이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소정이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왔다면 이런 걸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정 씨가 없었다면 계속 과거에만 매여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절망과 포기 대신 희망과 의지가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소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서 서로 같은 마음이었네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여전히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바다처럼 이제 그들도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해가 정오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속초의 바다는 더욱 푸르게 빛났습니다. 소정과 도연은 터미널로 향하는 길에 다시 한번 시장을 지나쳤어요. 춘자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갈까요? 소정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춘자네 국밥집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몇몇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다시 오셨네요. 춘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인사드리려고요. 그래요? 벌써 가시는군요. 많이 아쉬워요. 춘자 사장님은 두 사람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아침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바다 보고 오셨나 봐요. 네. 맞아요. 소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역시 바다는 사람 마음을 정화시켜줘요. 저도 힘들 때마다 바다에 가거든요. 춘자 사장님이 차를 한 잔씩 내주며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아침에 해주신 말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소정이 고마워했어요. 등대, 이야기요? 네. 등대는 흔들려도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하신 거. 아, 그거요. 제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춘자 사장님이 회상하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요? 네. 제가 서울에서 힘들어할 때 어머니께서 편지에 써주신 말씀이에요. 춘자야, 등대를 생각해라.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등대는 흔들리지만 불은 꺼지지 않는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춘자 사장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도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 읽곤 하죠. 어머님이 지혜로우셨네요. 도연이 말했어요.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집을 물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등대가 되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손님들을 맞아주시는구나. 소정이 이해했어요. 맞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요. 특히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춘자 사장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두 분도 이제 서로에게 등대가 되신 것 같네요. 등대요? 네. 서로를 비춰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희망을 주고, 소정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소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두 분 같은 손님을 만나서. 춘자 사장님이 일어나더니 안쪽에서 작은 선물 2개를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작은 등대 모양의 열쇠고리였어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특별한 손님들에게만 드리는 거라서 많지는 않아요. 소정과 도연은 감동했어요. 이렇게 좋은 걸 주시면 괜찮아요. 두 분이 앞으로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오세요. 속초는 언제나 두 분을 환영할 거예요. 두 사람은 춘자 사장님께 깊이 인사하고 국밥집을 나섰어요. 손 안의 등대, 열쇠고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길에 도연이 말했어요. 잠깐 서점에 들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바다 책방에 다시 들어가니 서점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뭔가 찾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도연이 말했어요. 소정은 서점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독자들의 한마디 코너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글을 남기는 공간이었어요. 소정은 펜을 들어 작은 메모지에 글을 적었습니다. 끝이 보여야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덧붙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파도처럼. 도연이 그 글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그도 메모지를 하나 적었습니다. 되돌아가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메모지를 게시판에 붙이고 서점을 나왔어요. 좋은 기념이 될 것 같아요. 소정이 말했어요. 나중에 또 오면 우리가 남긴 글을 볼 수 있겠네요. 터미널에 도착하니 서울행버스가 곧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시간이 됐네요. 도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표를 끊었어요. 다행히 같은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도연 씨. 소정이 말했어요. 저야말로요. 소정 씨 덕분에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서로 힘이 되어준 거네요.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안부 전하면서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속초의 풍경이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소정은 핸드폰을 켜봤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갔어? 연락해줘. 처음엔 걱정하는 내용이었다가 점점 불안해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마지막 문자는 이랬습니다. 미안해. 어제 너무 화를 냈나 봐. 안전하게 돌아와. 소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었구나. 소정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나가서 머리도 좀 정리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갈게요. 나도 어제 너무 그랬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다. 기다리고 있을게. 소정은 미소 지었어요. 벌써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도연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김 과장님? 도연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트라우마 전문으로. 고맙습니다. 전화를 끝낸 도연이 말했어요. 벌써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어요. 상담 받으시는 거요? 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려고요. 잘하셨어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오는 길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올 때는 도망치는 기분이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기분이었어요. 소정 씨는 집에 가서 뭘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도연이 물었어요. 남편한테 사과부터요. 그리고 오늘 일을 솔직하게 얘기해 볼 거예요. 다 얘기하실 거예요? 네. 제가 왜 갑자기 나간 건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소정의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오해들을 이번 기회에 다 풀어보려고요. 쉽지 않을 텐데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해야죠.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일 테니까. 소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회사에서도 다르게 행동해 볼 거예요. 어떻게요? 젊은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보고 제 경험을 나누려고요. 멘토 역할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생각하는 거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오늘부터 달라져 볼 거예요. 도연이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상담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요. 안전교육 강사 말씀하신 거요? 네. 이미 몇 군데 알아봤거든요. 소방서에서 시민 안전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도 하고. 도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제 실패 경험도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조심하게 되니까.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니까. 두 사람은 각자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서울로 향했어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는데 소정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예요. 지금 서울로 오는 중이에요. 네. 5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미안해. 갑자기 나가서. 응. 집에서 얘기해요. 전화를 끝낸 소정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어떠세요? 도연이 물었어요. 남편도 많이 걱정했나 봐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떻게요? 더 부드러웠어요. 보통 때는 좀 차갑거든요. 소정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아마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뭔가 느낀 게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25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맞아요. 평소엔 당연하게 생각했을 텐데. 도연도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저도 그 사람, 헤어진 사람에게 연락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3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할까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동안 왜 연락 못 했는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소정이 격려해 주었어요. 다시 만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그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버스는 다시 출발했어요. 서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창밖 풍경도 점점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서울이네요. 소정이 감탄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그러게요. 어젯밤에 출발한 게 마치 일주일 전 같아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인생이 바뀔 만큼. 두 사람은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소정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을 생각했어요.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맞을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 도연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상담 예약, 새로운 일 찾기, 그리고 용기 내어 연락해 볼 그 사람.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도연 씨, 저야말로요. 소정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힘내서 살아요. 네. 그리고 꼭 연락해요. 어떻게 지내는지. 당연하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소정은 집으로, 도연은 자신의 거처로.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니까. 소정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어요. 왔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들어가자. 거실에 앉아서 소정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왜 갑자기 나갔는지, 속초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남편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미안해.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나도 너무 딱딱하게 살았나 봐. 나도 미안해. 너무 고집부렸어.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보자. 남편이 소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좀 더 재미있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같은 시간 도연은 집에서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내일부터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 나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3년 전에 너무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서 사과하고 싶었어. 잘 지내고 있지? 1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오랜만이야. 많이 걱정했어. 괜찮아졌구나. 다행이야. 시간 되면 커피 한번 마시자. 도연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구나. 일주일 후 소정은 회사에서 젊은 직원 하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혜진 씨, 혹시 업무 중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소정 대리님. 그날부터 소정은 멘토 역할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후배들을 도왔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점점 좋아졌어요. 도연은 상담을 받으며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소방서에서 안전교육 강사로 첫 강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도연의 진솔한 이야기에 한 달 후 소정과 도연은 약속한 대로 서로 안부를 물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소정 씨도 그렇죠? 네. 남편과도 화해했고 회사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찾았어요. 저도 상담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새 일도 보람있고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각자의 변화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6개월 후 소정은 남편과 함께 속초로 여행을 왔어요. 여기가 내가 혼자 온 곳이야? 응. 여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 부부는 춘자네 국밥집에도 들렀어요. 춘자 사장님은 소정을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오셨네요. 좋아 보여요. 두 분.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바다책방에도 들렀어요. 소정이 남긴 메모지가 아직 있었습니다. 끝이 보여야 다시 시작된다. 남편이 그 글을 보며 말했어요. 좋은 글이네. 누가 쓴 거야? 내가. 소정은 뿌듯했어요. 같은 시기 도연도 달라져 있었어요.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좋은 친구로서. 많이 달라졌네. 그녀가 말했어요. 응.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을 보고 살고 있어. 도연은 매주 바다에 꽃을 띄워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1년 후 소정과 도연은 속초에서 재회했어요. 둘 다 약속한 것처럼 1년 만에 그곳을 다시 찾았던 거예요. 우와, 정말 우연이네요. 진짜 신기해요. 두 사람은 반가워하며 포옹했어요. 춘자 사장님도 두 분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밝아졌네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바다에서 두 사람은 1년 동안의 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이제 부서에서 멘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소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며 강의하고 있어요. 도연도 뿌듯해했어요. 둘 다 정말 훌륭해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이.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포기가 도전으로, 외로움이 따뜻함으로. 정말 고마워요. 소정이 말했어요. 뭐가요? 그날 밤 버스에서 만나게 된 거.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똑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소정 씨가 없었다면 아직도 과거에 매여 살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등대가 멀리 보였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만 불은 꺼뜨리지 않는 채로 두 사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주며 살아가는 두 사람처럼. 이것으로 소정과 도연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시작된 여행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멈춰서서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도 지금 힘드신 일이 있다면 소정과 도연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세요. 파도처럼, 등대처럼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